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께 전해드릴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지금 판문점에서는 25개월 만에 남과 북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열리고 있고요. 오전 회담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발표합니다. 과연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지, 재협상에 나설지, 어떻게 할지 정부의 방침이 잠시 뒤에 발표가 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드릴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명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지금 시간이 1시 59분이 다 돼갑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할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까?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미 새해 초에 대통령 또는 외교장관이 이런저런 형태의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기본적으로 유추 가능한 그런 대목이 사실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청와대 오찬이 있던 날, 그날 과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다 하는 그런 멘트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파기나 재협상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강경화 외무장관이 며칠 뒤인 7일 김복동 할머니 역시 찾아뵀을 때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에서 받은 10억엔 이거 반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랬습니다. 돈 문제는 할머니 마음에 잘 들게 처리하겠다. 우리 정부엔 그런 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화해치유재단이라든가 10억엔 처리 문제 이런 거에 방향을 넌지시 내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발표도 있지 않을까. 합의는 파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쉽게 이행할 수도 없다. 이런 두 가지 측면, 또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측면과 한일 관계를 절충한 측면, 이런 부분들이 두루두루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이 100억 원을 과연 어떻게 정부가 처리할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일단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교부 기자실 브리핑룸을 계속 보여주시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 장면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여러분께 중요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칼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회동했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룸에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어떤 내용이 될지 직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27일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 내용 시청자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대략 6가지인데요. 핵심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해서 출연한 10억엔, 이 10억엔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 이후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한일 간에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할머니들, 피해 할머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 합의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공식적인 합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일본 스스로 진심 어린 사죄, 피해 할머님들의 명예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자발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정부는 역사 문제에 관한 한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이 후속 조치가 피해 할머님들의 의견, 바라는 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피해 할머님들의 의견을 경청해 나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오늘 발표한 내용이 피해 할머님들의 의견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네요, 정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12월 28일 날 그 일본과의 합의는 합의지만은 분명히 흠결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정부의 과오를 저는 인정을 일단 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저는 이제 그 집약을 하고 싶은데요. 역사의 문제와 외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역사와 외교 문제. 예, 왜냐하면 역사 문제는 분명히 일본은 저는 뭐 침략 전쟁을 치렀던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외교라는 것도 현실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과거와 이제 미래에 대한 쪽에서의 고민의 흔적도 역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외교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에게 정부가 진솔되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 그런 모든 것들은 이거는 보편적 인권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로서는 크게 고민했었던 부분을 저는 좀 평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고민, 이 단어가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 합의가 피해 할머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위안부 피해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일 관심사이 그거였어요. 과연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파기를 선언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었거든요. 대체적인 전망은 아마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외교는 현실이고 또 한일 관계 미래협력적인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 발표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재협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10억 엔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단 이것은 정부 예산을 충당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재협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만 10억엔을 이제 우리가 정부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얘기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2015년도에 12월 달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한 10억엔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뭔가 보상하겠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었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돌출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문제가 핵심인데 향후 이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재협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10억엔을 우리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는 사실상의 파기로서에 있는 거거든요. 합의. 물론 이제 정부가 파기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정부와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분명한 것은 과거사 문제는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국제적인 보편적인 인권 기준이 피해자들 위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절차적 문제를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문제는 여전히 미안으로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10억엔 문제는 말이죠. 박문신 의원. 10억엔 문제는 이미 받아가신 분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100억 그렇습니다. 원,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인데 한 60억 원 정도 남아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받아가신 분들도 그냥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담겨지진 않았는데요. 이 10억엔 처리 문제, 결국 이것이 그 재협상이나 파기를 요구하는 것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엔을 반환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협정 파기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이제 반환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잔액을 그냥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위안부 기념과 관련된 위안부 역사라든가 아니면 추모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추가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반환을 하는 거는 이건 재협상이 내지는 파기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두 개는 또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반환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절충점으로 찾은 게 정부 예산으로 하고 정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기존의 돈은 그냥 남겨두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겨두겠다는 뜻이 아니고 싶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그 고노다마가 나왔을 때 그때 일본 정부가 아시아 기금이라는 거를 출연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거는 법적 차원의 사과와 배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반대해가지고 결국 이것도 정부 예산으로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그런 패턴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재협상은 안 하되 이 흠결 있는 그런 합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행하지는 않겠다. 결국 올스톱 시키겠다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돈을 집행하게 되는 화해치유재단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재단 이사진들이 거의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존속돼 있는 거지 활동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체하지는 않되 마찬가지로 일은 안 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월급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돈이 안 쓰게 이것도 막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해와 치유재단,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만들어진 기구인데 정부가 어쨌든 간에 화해와 치유재단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앞으로
화해와 치유재단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하겠다. 근데 정부가 왜 이 고민이 깊었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면요. 저 15억 엔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박근혜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10억 엔을 일본 정부가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큰 틀에서 보면은 사과를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이 문제를 결국은 재협상은 하지 않지만 이 10억 엔을 반환한다는 얘기, 다시 더 이상 우리가 모든 우리 정부 예산을 한다는 얘기는 일본 정부가 사과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파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태견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3대 핵심 사항, 즉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당연히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인정하느냐. 그런데 일본은 이 10억 엔을 통해서 자기네 책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현 정부가 고민과 고민 끝에 결국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이 책임은 분명히 일본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인 거로 보여주는 조치로서 이 10억 엔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반환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뜻에서 협상 파기는 아니지만 일본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분명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27일, 지난달 27일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TF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내용들입니다. 당시 합의가 피해자 할머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당시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난달 27일에 발표됐던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 TF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인권 문제 해결의 보편적 기준이 위안부 합의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님들과 가족,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해온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드립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쪽이 요구한 3대 핵심 사항, 즉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 각 부분별로 보면 모자란 면이 많습니다. 3대 핵심 사항 합의는 일본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 비난 비판 자제라는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 쪽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저희 TF는 판단하였습니다. 조 교수님, 다시 지난달 27일 정부 발표 내용 들어봤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머리 숙여 사죄하기도 했고 말이죠. 저 당시 이미 충분히 정부로서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 정도다라는 예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견이 됐던 거였죠. 저 정도면 충분히 설명한 거고, 그리고 역시 계속 강조하는 게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보편적인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합의 자체가 대단히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오태기 위원장 얘기도 그렇고 강경화 장관도 지난번 1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고, 역시 그래서 10억 엔의 그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는 반환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건 반환하겠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반환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순간 이건 파기라는 명시적 선언이 되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우회했을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건 뭐 파기나 마찬가지 효과죠.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 거에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역시 그겁니다. 이 지난번에 합의도 2015년의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였죠. 또 하나 문제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됐던 거고, 문제는 그겁니다, 결국은. 일본은 1m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베 총리는. 그리고 일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재협상 또는 뭐 파기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면은 한일 관계는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만 일본 정부가 했어요. 향후 또 어떤 반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와 외교 문제가
완전하게 지금 연계될 수는 없는 문제긴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핵 문제 둘러싸고 한미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일본은 일본대로 또 남북한 문제 또 일본과 북한과의 문제 여러 가지 핵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 문제를 다른 문제와 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거죠. 일본은 일본대로 입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충분히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적어도 이런 원칙을 표명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최 교수님 뒤에 두 사람의 손이 보였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흠결이 많다.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할머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후속 조치 발표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피해자 할머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병문안 갔을 당시에 김복동 할머니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였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도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합의로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처명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됐다. 그렇게 제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또 그래도 어쨌든 과거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또 일본하고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할머니들 바라시는 대로 다 그렇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복동 할머니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할머니들 바라시는 대로 다 그렇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정부로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후속 조치 발표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쟁점별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화해와 치유재단 10억엔,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으로 구성된 화해와 치유재단, 이것은 일단 정부 예산으로 충당을 대신하겠다. 이 10억엔을 어떻게 할지 향후 방안은 일본과 협상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문신 의원. 예. 일본과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협상에 응할까요? 이 10억엔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전 두 가지 점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이게 TF가 구성돼서 발표가 지난 12월 27일 날 됐으니까 13일 만이거든요. 네.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고 외교장관의 백브리핑 설명이 있고 13일인데 굉장히 좀 빠른 속도다 하는 그런 느낌을 하나 받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재협상과 파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상의 파기로 간주할까? 아니면은 한국 정부의 나름대로의 고민이 담겼다라고 평가할까? 이 두 가지 점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요. 우선 시기적으로 보면은 13일 만에 빨리 발표된 점, 이게 좀 나름대로 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새해 들어서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남북 회담도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외교의 불확실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의 불확실성을 좀 빨리 해소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도 결국 한미일 3국의 북핵 공조와 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가 계속 불확실성을 남겨둔 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게 되면은 한반도 정세에도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정부 간의 약속을 안 지킨 것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본 정부가 반발을 할 겁니다. 반발을 할 텐데 이걸 합의 파기로 간주할지 아니면 한국의 국내 정치용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비난만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될지 이 부분이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대목에서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방한, 이 한국 방문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 부분이 결국 그 일본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연계시켜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의 이런 방침, 후속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밝히는 방안도 정부 입장에서는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그 신년 기자회견 앞두고 미리 발표한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내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는 뭐 이런 방안도 청와대에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 꼭 오늘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일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에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시작을 했고 그 매듭을 이제 강경화 장관이 풀면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아마 오늘 정도 이제 그 일본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청와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라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술술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다만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박근혜 정부 때 3대 외교 미스테리가 있었어요. 그게 이러한 막루 외교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 또 벼랑간 사드 이런 그 한반도 배치를 벼랑간 결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외교의 전략적 기조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문재인 정부는 정확하게 전략적 기조를 세워서 그 기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러한 그 성숙하고 지혜로운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영희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 할머님들의 의견 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지금의 이 진통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갑자기 또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가 오늘 발표한 후속 조치 일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관측과 전망의 영역입니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반응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이미 일본 정부의 반응도 어느 정도 예견은 돼 있습니다. 1mm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움직일 수 없다. 한번 들어보시죠. 慰安婦問題の最終的で不可逆的、その解決について日韓両国間で確認したものであり、国際社会から高い評価を得、合意の着実な実施、このことを、強く求めていきたい。政府としてはですね、日韓合意、昨日申し上げたんですけど、1ミリたりとも動かすことは考えてない。そ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저런 일본 정부 강요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사실 일본 입장에서 오늘 스가 관방장관이 또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밝히겠습니다만 아마도 똑같은 얘기 또 하지 않을까요? 저도 별 변화 없이 저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일본은 어쨌든 이 지난 2015년도의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불가역적이라는 게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종적이라는 얘기고 그것이 우리와 일본이 처한 삼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마찰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뜻 일본 정부의 이제 뭐 어떤 반응을 내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중국 정부와 우리와에서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사드도 우리가 이른바 이제 봉인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로서도 저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억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피해자였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 접근도 없이 금전적 보상이라는 입장으로 일본이 접근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이걸 사실상 반환하는 게 맞는 건데 단지 한일 간의 관계 때문에 이거 정부에서는 충당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일본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건 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얘기가 불과 사흘 전, 나흘 전 얘기인데 저는 일본 정부가 당장은 금년간에 어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한국을 잘 아는 일본인 교수의 제안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관여 하에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 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과 관련한 그리고 아베 총리가 동시에 또 사과에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그 부분만 따로 핵심을 추려서
이 내용을 갖고 일본 정부 누군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만나서 아베 총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죄를 했다라고 전언하면 피해자 할머니들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아니 하다못해 일본 정부가 한 번도 피해자 할머니들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제안을 했는데 도쿄 특파원 하신 입장에서 일본 정부가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없습니까? 아니, 실제로 지난번 그 2015년 합의 때도 그런 내용이 구체적 후속 대책의 하나로서 포함이 돼 있었죠. 다시 그 당시에 이제 논의됐던 것이 그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와서 사죄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편지, 서신을 통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총리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안, 이 부분이 이제 협의가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합의 내용은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이거는 사문화시킨 거거든요. 사실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총리 차원의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사문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관점에서 출구 전략을 그러면 한국과 일본 다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고민일 텐데 지금으로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진정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이 평행선이 당분간 계속되면서 시간을 가지고 다른 외교적 현안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계고리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강도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지 이 부분에 따라서 다른 문제부터 어떻게 매듭 지어갈지 이 논의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장관 모두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북핵 문제 등 다른 외교 문제는 다른 외교 문제대로,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대로 이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뜻도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한일 위안부 합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도 상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뒤에 이용수 할머님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이용수 할머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문신 논설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김 교수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과거사 사죄와 관련해서 높이 평가하는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나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의사 전혀 없는 건가요? 일본 내부적인 정치 논리 때문에 그런가요? 일본의 역사가 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철저하게 자신의 국내 정치용이죠.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베 총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에 대한 지지를 담보하는 그런 거를 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 부분을 직시를 해야 돼요. 경제는 이룰지는 모르지만 정신은 이주 국가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나치 만행에 대해서 밝혀지면 바로 즉시 독일 정부는 사죄합니다. 밀그란트가 폴란드에 가서 그 무릎을 꿇고 그 비가 오는 데서 사죄한 아주 그 장면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서신을 통해서라도 정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솔되게 사과를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들의 만행과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으면서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뭐 국내적으로는 통용될지는 모르지만 세계적으로는 일본은 절대로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없다. 정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고 나서는 1mm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정부가 후속 조치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고심을 반영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도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서 역사 문제는 다뤄나가겠다. 과거사 문제는 지혜롭게 풀어나갈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말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협력이 과연 단기간에 가능할지 이 부분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정부의 후속 조치,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첫째부터 여섯째, 마지막 여섯째의 내용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둘째와 셋째, 넷째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정부의 후속 조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피해자 할머님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일본 정부 스스로 피해자 할머님들이 원하시는 진솔한 사죄, 또 피해자 할머님들의 명예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일본 정부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의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만 이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서 일본과도 잘 얘기가 되고 또 피해자 할머님들도 정부의 후속 조치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고 사실 정부로서도 이 두 가지 모두를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바라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면서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고심. 그게 결국 절충 아닌 거죠. 예. 그죠?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과 한일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 이렇게 결국 요약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합의는 파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행할 수는 없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올스톱 시키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맥락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부의 오늘 발표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거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수는 나와서 사과를 하고 해야 되죠. 협상도 한 일이 없는데 재협상 그건 아주 듣기가 민망해요. 저는 92년도부터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요구했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진상규명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인 배상
이거는 쭉 전부 피해자 전부가 원하는 거고 또 마땅히 일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님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는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음, 피해자 전부가 원하는 일본의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죄, 법적인 배상,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오늘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조금 그렇죠. 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관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의 사과입니다. 진솔한 사과고 그 다음에 법적인 배상이에요.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배상인데 10억엔 이 화해치유재단의 10억엔은 배상의 성격이 아니고 일본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또 정부들의 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했고 당연히 피해자 할머니들로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재협상은 또 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님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 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죄, 법적인 책임 인정, 배상 이것이다.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이런 피해자 할머님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 정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은 잠시 뒤 3시 주요 뉴스 때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